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완전히 파격적이고 새로운 철학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 문제들을 아주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밤중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웃이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거리면서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시끄러워서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자료 속 화자는 오히려 깊은 미안함이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울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둔 문제들이 제발 우리 좀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구조신호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과연 이걸 한 개인의 뇌나 정신적인 문제로만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삐걱거리는 우리 사회 구조가 보내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오늘 다룰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불행이나 투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실패로 완전히 시각을 전환해 버리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든 사회의 증상, 그리고 희생자의 재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할 때 솔직히 그냥 시설에 보내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본 원인을 연구하기보다는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그분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자연이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무언가 크게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자연이 너희들 지금 멈춰서 근본 원인을 연구해라 하고 강제로 울려버리는 거대한 사회적 알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가 이 알람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환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대자연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제대로 깨우칠 때까지 자연은 정신질환이나 범죄 성향을 가진 또 다른 희생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원인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비극은 끝없이 반복된다는 굉장히 서늘하고 강력한 경고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보편적 환자, 우리 모두가 답답하다는 시각을 다뤄볼게요. 이 자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정말 파격적으로 확장됩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한 분들만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 같은 기업의 CEO들, 유명 연예인들, 대학 교수들, 부유층부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사실상 지구촌의 거의 모든 인류가 내면의 깊은 삶의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본질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환자라는 주장이죠. 여기서 환자와 병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 짓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환자는 내면에 풀리지 않는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답답함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1차적인 답답함을 제때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은 채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게 육체적으로 터져나와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세포 분열을 일으켜 암 같은 질병이 되는 병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육체적 질병과 사고의 진짜 근원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의 답답함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왜 실패하는가? 특히 교도소와 처벌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의존하는 국가 기관들. 과연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교도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교도소의 목적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화소가 되어야 왔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현실이 정반대라고 꼬집습니다. 안타깝게도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경찰한테 안 걸리고 범죄를 저지를지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일명 범죄 학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삶이 정말 극도로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일반 병원에 가지 않거든요. 대신에 종교단체나 정신적 지도자들 혹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사실은 이들조차도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답답함을 진정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뿌리 교육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종교적인 절 의식을 들고 있는데요. 이 철학에서는 절을 영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징벌적인 기합으로 바라보죠. 처음 작은 답답함으로 찾아오면 3배만 시키지만 삶의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치면 7배, 그래도 못 깨우치면 108배, 나중에는 3000배까지 시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벌의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특히나 108배에 담긴 해석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대를 36년으로 계산해서 총 3대에 걸친 시간, 즉 3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남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했던 오만한 사람에게 조상 3대에 걸친 그 긴 세월에 맞먹는 시간만큼 물리적으로 머리를 푹 숙이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낮추게 강제하는 거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는 것은 기합을 받는 것이다.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을 기합 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의식들이 사람을 바꾸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육체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벌만 줄 뿐이지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가서 그 오만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나서면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뿌리 교육의 필요성과 진정한 치유책 찾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포용적이고 또 파격적입니다.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최고의 지성을 갖춘 학자들과 의사들은 물론이고 영적인 기운을 다루는 무속인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방식만 맞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사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사회악이라고만 치부해버리는 조폭이나 깡패 같은 집단들조차도 이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세상에 등장했는지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병든 사회가 요란하게 보내는 그 알람 소리를 억지로 끄는 데만 너무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이 세계관에 따르자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계속해서 처벌하고 가두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답답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로 마주하고 연구할 준비가 되었는지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